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최성진 허재연의 토요팟 공식 3호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겨레 토요판 팀장 맡고 있는 최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을 닮고 싶어하는 팀장의 영원한 딸랑이 허재현 기자입니다. 토요판 팀에 있습니다. 매번 그 허재현 기자 앞에 있는 그 수식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채로워요, 되게. 사실 뭐 변변치 않지만 약간의 준비를 늘 하고 오는데요. 팀장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볼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음성 팟캐스트를 하면서 얼굴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안녕. 그러려니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에도 공개돼 카메라로. 버리는데 그럼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옆에 예.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무슨 그런 망발을 하시죠?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한 팟캐스트 방송 오늘 사실 준비를 한 건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분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지? 일단 소개를 먼저 듣는 게 순서겠죠? 그럴까요?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셔서 요즘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실 우리 협회장님을 어제 봤어요. 저희 이제 이미 토요판 우리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터뷰가 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로 좀 모셔서 말씀 좀 나누고자 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토요팟 공식 3호인데요. 이제 그동안 매주 한 두세 개 정도의 주요 기사를 토요판 주요 기사를 토요팟을 통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노환규 의협 회장을 어렵게 모셔서 특집의 형식으로 토요팟 3호 전체를 노환규 회장님과 함께 의료 민영화 허와실 다뤄보기로 한 거죠. 네. 예. 일단 노환규 회장님은 2012년 5월부터 의협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임기 만료가 이제 2015년 4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정부가 좀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굉장히 강성이세요, 회장님. 약간 제가 보면. 저를 어떠세요? 아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어제부터 그걸 사실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사실 목에 칼도 최근에 대셨는데 전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젠틀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하나하나 지금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 협회장님의 그 견해를 좀 들어보려는 건데 일단 첫 번째가 말씀하신 원격 의료, 두 번째가 영리 자회사 설립, 그렇죠? 세 번째가 또 인수합병이 파산한 회사들의 병원들의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하는 거. 요거 세 개 정도가 일단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는데. 하나하나 좀 잠깐만요, 짚어보죠. 그 원격 의료라는 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원격 의료라는 게 가장 핵심이 핸드폰 의료입니다. 핸드폰 의료. 그러니까 핸드폰 지금 이제 그 노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는 게 이제 타당하냐 이제 지금 논쟁이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땐 이렇게 되면 뭐 돈도 벌고 뭐 원격 의료도 받고 이게 섬에 사는 노인들도 뭐 잘 될 것 같고 좋은데 회장님 왜 굳이 이걸 반대하면서 목에 칼까지 대셨는지 지난달에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듣고 싶습니다. 자꾸 목에 칼이 됐다는 말이 몇 번 나오던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원격 의료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한 워낙 거면 이제 근데 의료인들 집회가 지난달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정부가 좀 얘기를 잘 안 들어주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격한 이제 표현을 좀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부가 왜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이렇게 좀 제대로 소통이 안 됐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회장님? 네, 대화는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제 소통이 안 되죠. 대화가 대화로 끝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즉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원래는 부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보건복지부가 지금 원격 의료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주무부서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이제 경제부처가 밀어붙여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또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데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굴복한 것이라고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대화할 때는 원격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왔다고요? 의료협회랑? 네, 지금 의사협회랑? 보건복지부는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다른 부처보다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또 이 원격 의료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부정적이었었죠. 예, 아, 그러면은 그래요? 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원격 의료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입니다만 뭐 한 출범한 지 1년 정도가 조금 안 됐죠. 그 전임 정부나 그 역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내비쳤던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지만 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창조 경제를 강조를 해왔지만 네. 과거에도 계속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걱정은 있었죠, 정부가.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 분야가 이 보건의료 서비스고 예, 예. 따라서 뭔가는 이 좀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하겠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네네.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조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아이템과 잘 맞아떨어진 것이죠. 원격 의료는 이 의료와 그다음에 IT 기술을 융합시킨 전형적인 융합 산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창조적인데요. 때문에 네. 아주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에도 보건복지부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사실 또 그랬던 미국에선 적이 지금 있었군요. 몇몇 주들이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원격 의료와 네. 원격 진료를 저는 지금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좀 혼돈해서 그런 무슨 차이가 것이 있어요? 아닌가. 원격 의료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자가 혈압을 체크하는데 그 기계가 그 장비가 일일이 손으로 다 쓰지 않아도 시간과 수치를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예, 예. 서버에 보관이 돼서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쓸 그런 건 수 굉장히 있도록 좋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의사들도 찬성하는 오케이.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핸드폰으로 대신 의사 얼굴을 보는 대면 진료를 핸드폰 진료로서 대체하도록 하는 네, 그 원격 진료를 반드시 넣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 좀 네. 듣고 그런 보니까 차이를 좀 예, 구분해야 좀 되겠는데. 웃기기도 하는데 재밌기도 한데 아니 어이없기도 한데 이 보통 이제 환자가 이제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또 네. 의사가 환자를 그 얼굴색 안색을 보고 그렇습니다. 또 이 어떤 특이한 행동 이런 것도 보고 네.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진단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단이라는 게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휴대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진단이 어느 정도 정확한가요?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가 진료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네. 진찰 행위의 기본적 요소를 이제 5가지를 잡는데요. 네네. 시진, 문진, 청진, 네네. 그리고 촉진, 타진. 음, 환자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물어보고 네, 그리고 귀로 듣고 그래요? 또 두들겨 보고 또 나 진료받을 때 그렇게 자세하게 치료 안 받던데.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박리담회를 해야만 하는 지금 의료 환경 때문에 그렇죠. 진료가 많이 소홀해졌는데요. 예. 어찌됐든 이런 5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정부는 지금 핸드폰을 통한 영상 진료를 넘어서서 네. 이제는 영상도 필요 없이 네. 그냥 일반 전화 그리고 또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진료 이런 것까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광고에도 신문 광고에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 제가 전화까지도. 그러면 정부 쪽 입장을 좀 대변해 드리면 네. 산간 벽지나 뭐 네. 섬에서 사신 노인들 사실 네. 병원 없거든요. 근데 네, 당장 네, 네. 아파요. 네. 근데 뭐 배 타고 맨날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네. 의사가 와주지도 않고. 네. 그럴 땐 사실 그런 거 유용한 거 아니에요? 회장님 어때요? 그 무이촌 소위 말하는 예, 예. 이제 무이촌 진료인데요. 음.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실상의 무이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지금 군 대신에 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있고요. 맞아요, 사실. 네, 그 네, 공중보건- 시골 가보면 다 네. 할머니들이 그리고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의원급 계시죠. 의료기관도 거의 뭐 지금 면단위, 리단위까지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도심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부족하다면 도심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부터 재배치시키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의사들 좀 더 고용하고, 그래서 방문 진료,
또 때로 필요하다면 방문 간호까지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지 그 소수의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소수의 인력을 위해서 또 지금 정부의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할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면 풀어야 하겠다. 예. 특히 초진 진료 같은 경우도 특히 초진은 위험해 보이는데 초진을 휴대폰으로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네. 제가 볼 때도 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원격 진료, 원격 네. 의료의 목적이 무의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복지, 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경제 관련 사실 속으로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요. 네. 이거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드라이브를 걸어가고 추진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의료복지의 프레임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목적, 뭐 그런 부의 네, 창출, 뭐 그런 맞습니다. 것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아까 예. 이제 도서벽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컨대 의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어느 섬이라고 하죠. 네. 원격 진료를 했는데 그래서 처방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약국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네. 네. 병원과 약국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요번에 또 약국은 뺐거든요. 또 그렇군요. 네, 결국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네. 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핸드폰 진료를 허용한다고 해서 어떤 산업에 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기업에 좋다고 하는데 기업이 어떤 이득을 얻는가? 당장은 얻는 게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핸드폰 진료가 허용이 되면 아마 곧바로 핸드폰 진료의 이 높은 오진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건 전문가의 견해시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먼저 허용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비의 어떤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로 만들고 그래서 그 시장을 넓혀나가는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원격 진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까? 사실상은 예. 그것에 대해서 참 오해가 큽니다. 예.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데 예.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우체국 가서 미국에 있는 친척한테 편지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서 값비싼 우표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발송을 네.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앉아서 이메일로 다 보내는 그렇죠. 네, 이런 네. 시대인데 그렇죠. 내가 병원에 꼭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가 또 가야만 진단이 되는가 이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내 상태를 알 수 있지는 않는가 또 특히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그것을 뭔가 장비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하다가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그 장비가 그것을 인식하고 뭐 의료기관에 보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상상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네. 원격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바깥에서 저희 몸 상태를 수치화해서 변화시켜서 네. 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그 파라메타가 네.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요. 네, 여전히 과거에도 지금도 혈압, 혈당, 뭐 동맥혈산소 포화도, 체온, 뭐 맥박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파라메타가 늘어나질 않는데 네. 이 파라메타들은 불행하게도 환자가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확 변하는 게 아니고 거의 죽기 직전이 다 돼야지 그때 변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만성 질환자들한테만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네. 것이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영리 자회사.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병원은 영리 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돈을 벌자 어서 이윤이 남으면 그것을 병원을 발전시키는데 진료 그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만 돈을 쓰게 돼 있지 그걸 투자자한테 그 몫을 돌려주고 이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개인 병원도 있긴 있죠. 그렇죠. 근데 자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의료인들도 좀 돈 좀 벌게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의료인들도 자꾸 이렇게 수가가 낮아 가지고 못 살겠네 뭐 이러는데 니네 돈 좀 벌게 해 줄게. 사실 의료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사실 이거 참
예, 궁금하단 말이죠, 회장님. 네, 입이 지금 벌써부터 많이 나와 계신데 불만이 가득하세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어떻습니까? 차분히 설명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짚기 전에 일단 이 정부 정책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에게 예. 택시비를 적게 책정해 놓고 부족한 수입은 손님들한테 껌을 팔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 아하, 네. 혹은 정확한 또 비유네요. 학교 선생님들께 월급을 적게 주고 네. 부족한 급여는 학생들에게 학습지 팔거나 음. 교복이나 체육복, 운동화 팔아서 네. 생활을 해라.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 조금 더 나쁘죠. 예.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말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쁜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그 계획 자체가 정부의 계획이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거죠? 네. 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무슨 투자냐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네.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음흠. 그러면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가져가는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투자를 하지.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네네.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고 네. 그 번 돈을 다시 의료법인, 모 법인에다가 재환원시켜서 병원의 경영을 튼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법으로 뭐 강제하겠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 자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법인이 가져가 버리니까. 네. 예. 네. 그러면 이 자법인에 내가 투자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얻는 게 뭐야? 네, 아무도 투자 안 네. 합니다. 음. 결국 이 자법인에 투자를 하는 곳은 모법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죠. 그러면 모법인과 자법인은 영리회사고, 자 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고, 그렇죠. 여기서 버는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못 가져가게 못 돼 있습니다. 가져가죠. 투자 수익을 못 가져가게 해놨고. 근데 나한텐 네. 자회사 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죠. 편법으로 갖고 있는 자회사는 거. 영리 자회사로서 투자한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 자회사가 지금 자회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또 확대해서 열어놨는데 네.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관 임대업이요. 네. 의료기관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즉 그렇죠. 의료기관의 뭐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자회사 소속으로 해놓고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의료기기 공급, 뭐 기타 여러 가지 의료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정부가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 모 법인이 진료 수익을 자법인을 통해서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법인 간의 이제 인수합병을 허용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예상할 수 있다면 어느 재벌이 어느 재벌 기업이 우리가 병원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의료 법인 하나 인수하고 그걸 통해서 자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자법인이 자회사가 이제 모 법인은 다른 법인들을 쭉 인수합병을 하면서 네. 그 부동산들은 전부 다 자회사 소속으로 하고 임대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진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도록 허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만들어서 새로운 규제 장치를 만들고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불법으로 일반인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들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 네. 1000개가 넘거든요. 저희 추산이. 그리고 사무장 병원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사무장 병원은 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법에는 의료인만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네.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당연하겠죠. 네, 어떤 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네. 돈을 대고 의료인을 앞세워서 네, 의료인의 이름으로 불법입니다. 바지 사장 하나. 그렇죠. 네. 네. 바지 원장을 세워놓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가진 탈법들을 다 하고 그 탈법 중에는 예컨대 허위 진료, 이제 허위 청구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환자 진료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네, 그런 진료 검사들을 권해서 수익을 얻고 하는 것이 이제 사무장병원인데 네.
지금 1,000개가 넘는 이 사무장 병원을 지금 정부가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이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무장 병원을 의심이 가도 지금 단속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네네. 앞으로 또 지금 합법적인 이런 그 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를 길을 만들어서 터놓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네. 최근 병원협회가 이것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예. 먼저 병원협회는 병원의 의사들의 협회가 아니라 네.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협회입니다. 경영자 사실 이거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즘 언론들을 보면 마치 의료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요. 그래서 야, 병원협회는 이거 정부 정책 다 찬성한다. 근데 의료인들 사이에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파업 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의사협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은 의사협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병원협회는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네. 그 병원장님, 그 경영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회원들이고 아. 따라서 의사가 아닌 분들도 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의사 출신 병원장들도 있겠지만 경영인들도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의사가 아닌 그야말로 이제 이사장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의료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 단체 그 약간 아닙니까? 좀- 아, 이게 맞습니다. 우수 단체도 정확하게 아니고? 말씀드린 네. 경영계 단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지도부가 좀 저는 네. 적어도 네. 그러면 전체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네. 지금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병원협회에서도요. 네, 네. 다만 이제 그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목말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법에 의해서 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으려면 이걸 국가에 헌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맞아요. 그렇죠. 지금도 원래 그렇게 그래요. 되죠. 네. 저 약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사 쓰면서. 그래서 병원이 재산권을- 망하면은 네. 그냥 망한 그 자산을 원래 그 병원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 국가나 지자체에 원래 헌납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 네.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특히 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부의 병원장님들이 네. 진료 수익을 빼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만들어져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대다수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크게 환영을 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굳이 이런 방법으로 허용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개인의 그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네. 나중에 처분을 할 때 그것을 적절한 가격에 매입을 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네. 하면은 그분들이 이걸 반대하실 겁니다. 그런 장치가 마련된다면. 그래요. 우리가 네. 이제 의료 민영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아까 허재현 기자가 소개했던 몇 가지 정책 등을 토대로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뭐 영리 자회사 설립, 의료법인 그리고 또 그 뭐였죠? 그 원격 진료 허용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의료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는 적절합니까? 왜냐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그 철도 파업이 크게 있었죠. 그때도 이제 철도 민영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또 일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건 민영화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고 철도 사형화가 맞다. 이런 또 논란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네. 네,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 뭐 민영화, 영리화 네. 이런 그 논란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뭐 의료계 단체나 네. 혹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음흠. 저는 그 논란을 촉발시킨 분은 현호석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작년도 여름에 중국도 영리병원을 한다. 우리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듣는 사람은 우리도 규제를 풀어서 영리병원을 하자는가 보다. 그런 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네. 해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본인이 영리를 추구하시는 철학을 갖고 계시네. 그런 표현을 이제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 반대에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찬성하시는데 정작 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라는 단어 쓰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의료 영리화, 의료 네. 상업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영리병원 반대를 했는데요. 왜 저희가 그 단어를 쓰지 않았냐면 예.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의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네. 예컨대
공보험을 포기하는 것이 민영화인지 음흠.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 주체가 민간 의료기관이냐 공공 의료기관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또는 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민영화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다 해석이 다 다르기 달라지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우리도 반대한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 이미 의료 민영화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민간 의료기관이 94%니까 그걸 네. 갖고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는 의료 국영화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죠. 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도 좀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공공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좀 있죠. 네, 네.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공공의료보험이 핵심이라는 말이죠. 네. 그런 것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의료 민영화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걸 갖고 정부는 우리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그래도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쪽으로 법이 바뀌는 측면으로 보자면 의료 민영화를 의료 영리화를 또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약간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이제 말장난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의료제도가 또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사실 좀 네.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네. 협회장님 모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제도를 참 정부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계속 지금 공공의료를 우리가 강화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도 어디에도 없는 정말 좋은 의료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얘기하죠. 있는데 네. 저희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고 속여왔고 네. 지금도 속이고 있고 계속 속일 수 있었던 데는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방치를 세게 해놓은 나오시네요, 우리 회장님. 아닙니다. 네, 저희 정부가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네, 어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전체 의료기관의 94%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그렇죠. 민간 의료기관이 공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좀 그러네요. 듣고 보니. 네. 그렇다면 민간 의료기관에게 최소한의 어떤 장치 마련을 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이 정부는 그런 투자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 수가, 저희가 네.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수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부에서는 네. 그 애초에 의사협회 쪽의 반대가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영리법인 그 자회사 네. 영리법인 설립이라든지 그 원격의료라든지, 원격 진료 네. 그런 걸 반대하는 쪽이었는데 네. 점점 수가 현실화 쪽으로 옮겨간다. 그건 정부의 목적이 주장입니다. 다른 데 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걸 네. 정부 쪽에서 내세우고 있던데 네.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어떻게 좀 반론을 네. 좀 펼칠 건가요? 네. 의료 수가 이거 얘기 좀 네, 정확히 먼저 해주시죠. 이제 네. 제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울고 싶은 것이 의사들이 이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었고요. 사실 의사들이 울고 싶었다. 네. 그 돈 잘 버는 분들이 이상하네. 뺨을 때린 게 이제 원격의료와 음. 바로 이 영리병원 네. 추구의 제도인 것이고요. 네. 지금의 의료제도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보험의 수가를 네.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진료비,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아니라 네. 보험의 진료비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네. 수가를 지금 원가보다 낮게 해놓은 거죠. 얼마나 지금 그 분야마다 다르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가의 약 70% 수준입니다. 아. 즉 환자를 진료할 때 네. 10만 원이 들어가면 음흠. 그러면 그것을 7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죠. 7만 원만 병원에 준다. 7만 보험공단에서 원만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모아가지고 그 지급하는 것을 합한 금액을 7만 원에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럼 병원이 3만 원 손해 보는 거 손실 아니에요? 보는 거죠. 환자를 진료하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병원이 이미 망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안 망하지 망하고 있죠?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편법들을 개발했기 때문이고 아하. 그 편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급여죠. 비보험입니다. 보험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 진료 네. 항목을 우리가 비급여라 그러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이 되는 질환, 보험이 되는 진료는
원가의 70% 선에서 맞춰서 진료를 하고 예. 그걸 강제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싸구려 진료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70%밖에 돈을 안 해야 주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싸구려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비보험 진료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네네. 비보험이 이제 이익률이 그래서 높죠. 음. 지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의 70%밖에 안 주지만 네. 비보험은 평균 지금 한 190%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하. 거기에서 보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이거 보험이 되는 거는 굉장히 싼데 그렇죠. 진료비가 네. 보험이 안 되는 거는 꽁충 뛰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그게 이제 이유입니다. 그 이유 때문인 네. 거죠.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이 뭐냐면 건강보험이 되는 보험 수가는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5분의 1밖에 안 내거든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이 5분의 4를 내고 네. 환자는 5분의 1밖에 안 내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또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만드는데 그 비급여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100%예요. 20%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환자들이 너무 내는 돈이 많아지는 네, 거죠.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비급여를 어떻게든 사실 막 끼워 팔기식으로 해가지고 진료를 해야 결국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구조인가 보군요. 그래서 네, 의사들은 그래서 두 가지로 양심에 싸우는 거죠. 아하. 싸구려 진료에 맞출 때도 양심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손실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아내야 될 때 그때 또 한 번 싸우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대형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예. 머리 MRI를 찍었는데 127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병원만 가면 맨날 MRI 찍고 막 이상한 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뭐 하라 그래 맨날. 영수가 제가 이거군요, MRI를 이거 찍어본 지금.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건 비급여인가 보죠? 네. 사실 저도 찍어본 적 없는데 네. 찍고서 방송 진행을 위해 이상이 나오면 이런 보험이 얘기를 됩니다. 하는 거죠. 아 이상이 나오면 네. 보험이 된다. 그것도 물론 이제 그 제한이 돼 있고요. 모든 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꾸 막 껌뻑껌뻑 대화 중에 예, 예.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하는 증세가 생겨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나 해서 이제 가서 찍으러 갔는데 뇌혈관에 문제가 이상이 나오면 보험이 되고 알기 위해서 찍는 건데 그렇죠. 안 나오면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7만 원을 다 냈는데 그 영수증을 보면 127만 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굉장히 큰 돈이죠. 네. 네. 그것을 127만 원 이거 오늘 판매 네,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여주면서 설명하세요. 이게 네. 사실 전 다 봤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죠? 제가 들까요? 요거죠. 아, 네. 네. 제가 이게 지금 10월 네. 작년 10월 29일 날 우리 회장님의 진료 그거예요. 이날이 원격으로 입법 예고된 날이네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환자 부담금 127만 6,900원인데 예. 여기에 공단 부담금이 0원이에요. MRI가. 네. 그러면 이거를 딱 받은 순간 저도 그랬고 모든 환자분들이 예. 건강보험공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보험을 안 해주지? 이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는데. 병원으로 그래야 원망하죠. 되는데 근데 보험료 냈는데 왜 네. 보장 안 해줘? 이래야 그런데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다 의사 혹은 병원을 향해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러니까 의사는 계속 이런 제도 속에서는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욕만 먹고. 이거는 또 그 한 저도 2년 좀 볼까요? 전에 예. 네. 2년 전에 다른 영수증인데요. 네. 이때도 제가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아, 회장님 많이 아프시네. 86만 원 나온 진료 중에 오케이. 81만 8천 원이 제가 내는 돈이고 아니 공단이 5만 원밖에 안 냈네요. 네, 이게 다왜 그래?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거는 4만 2,900원. 이 지금 보니까 지금 비급여가 MRI 또 찍고 초음파 찍고 이러느라고 네, 지금 돈이 네. 엄청 나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무슨 좀 일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가 싸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싸진 않습니다. 동네 의원에 가면 굉장히 싸죠. 그다음에 동네 작은 병원에 가도 쌉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저런 비급여 때문에 그게 상급병 진료, 그다음에 선택 진료비, 또 여러 가지 비급여들 그건 전부 다 100% 환자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의료비를 내느라고 가정이 재정 파탄에 빠지는 가구 비율이 OECD 34개 나라 중에 1등인 거죠. 1위군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음. 그 의료비 폭탄 때문에 불안하니까 또 민간보험에 듭니다. 그렇지. 이중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네. 살아요, 사실. 이 뇌 네. MRI 촬영 지난해 10월 29일날 촬영한 거 보니까 127만 6천 원 네. 정도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뇌 문제는 없으셨던 네. 네. 다행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의료협회장님도 의사협회장님도 하시는 건데.
잠깐만요. 의료 수가를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아까 애초에 이제 이야기 의료 민영화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우리가 원격 진료라든지 그 영리 자회사 네. 설립 반대를 이야기하든지 의료 수가 이야기로 쭉 넘어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 만약에 뭐 복지부 장관도 의료 수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긴 했다면서요? 올려주겠다 식으로? 네. 지금 만약에- 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네. 의료 수가를 올려달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럼 뭐예요? 의료 그러면, 수가를 회장님? 정상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 의료 수가 정상화에는 당연히 의료 수가가 지금 원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70%. 네, 정상화시키려면 올려야 하는데 네. 문제는 오르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국민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연 국민이 돈을 더 내겠느냐? 안 아유, 내죠. 너무 어떻게 누구도 더 내려고 내요? 하지 않죠.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제가 민간보험 이제 얘기를 곧 할 텐데 네. 방금 이제 민간보험 얘기하셨잖아요. 음, 이 의료비 폭탄이 걱정되니까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들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고 있냐면 지금 2,700만 원 넘어섰습니다. 5천만 인구 거의 중에서 국민의 절반이. 네, 이거 지금 거의 공공의료보험 이게 가입자랑 지금- 비슷한 네.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2012년도에 2,560만 원을 넘어섰고 네. 지금 2,700만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다 이순재 아저씨 때문이야. 이게. 이게 이제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 실손보상. 실비보험을 네, 해주는 네, 네, 것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보험이 있고 사보험이 있잖아요. 민간보험이. 거의 비슷한 수치 아닙니까? 이거 네. 가입자 수가? 지금 이제 이 민간보험에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은 음. 아주 어린 뭐 아기들 또 음. 초등학생들은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빼놓으면 네.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한 거죠. 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공보험 즉 음. 국민건강보험은 이 공단도 사실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해요. 지금 거기 직원 수가 12,000명이 넘고 네. 저희가 신문 광고도 한번 냈는데 전체 직원 중에 과장급 이상의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기준으로 81.1%였습니다. 12,000명 중에 네. 10,000명 정도가 10,000명 네. 이상인가? 네. 과장 정도면 이제 중앙관리자 네. 급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또 갖고 온 것처럼 지금 전국에 이 지사들마다 전부 이 뭐 호화청사 신축이라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보험은 사업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보험 가입을 위해서 모집 수당 같은 게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순재 아저씨를 네. 활용할 필요도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건강보험공단은 돈을 벌어야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버는 대로 다 쓰는 게 원래는 네. 이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음.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민간의료보험은 모집 수당도 줘야 되고 보험 모집인들한테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배당도 해야 되지. 배당도 해야 되고 뭐. 또 이제 광고도 네. 내야 되고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한 30%에 이르는데요. 지금 이 건강보험공단은 여기는 5%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오히려 손실인데 지금 정부는 이 공보험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민간보험에 계속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보험을 늘리려면 네. 국민들로부터 지금 건강보험료는 거의 세금 성격이기 때문에 준조세잖아요. 그렇죠. 월급에 얼마가 강제로 떼어나가고. 그렇죠. 저희가 네.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큰데 네. 민간보험은 내가 원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심리적 저항이 아주 적거든요. 네. 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민간보험에 계속 그 책임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민간보험은 지금 공보험, 이 의료기관하고 이 수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죠. 지금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보험으로 가는 도움 안 되는 이 재정을 공보험으로 돌려서 공보험을 튼튼하게 하고 수가를 정상화시켜서 아하. 의사들도 환자한테 그렇게 부담스럽게 비급여 적용해가면서 뭔가 막 어떤 경우에 네, 양심의 가치 받아가면서 진료하지 않도록 하고 아하. 당당하게 진료하고 정당한 수가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료제도를 만들어 달라. 국민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국민 의료 수가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5만 원 낼 거를 10만 원을 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에 낼 돈을 음. 공공 의료보험으로 다 좀 전환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유도를 하고
그 10만 원어치의 딱 정말 제대로 된 그렇습니다. 의료를 네. 의사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게 의료 수가 정상화 맞습니다. 그 요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를 마치 의료 수가 올려달라는 정책처럼. 아, 사실 호도한 측면이 있었던 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료 수가를 올려달라고 했으면은 뭐 이제 단기간에 그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37년 전에 만들어졌던 건강보험제도가 그 당시엔 저희가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또 의사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험이 시작됐을 때도 100%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일부 한 5%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일반 환자들도 있었고 또 뭐 의약분업 전이었기 때문에 뭐 약의 할증이나 여러 가지 네. 편법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보험 수가가 낮아도 손실 보는 것을 보충할 수단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진료 그러니까 그런 편법적인 수단이 이제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진료마저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저희가 이미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정도만 더 회장님 말씀 끝으로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회사를 설립해서 비영리 자회사를 세우면은 그래도 결국 그래서 의료인들이 막 돈을 버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70%밖에 그 보전 못 받는 거 그거 다 보전도 되고 의료인들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의료인들이 버는 게 아니라 번다면 거기 기관장이 벌겠죠, 오너가. 아하. 그리고 의사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원하지. 네, 그런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대로 비정상적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편법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죠. 미국처럼 할 게 아니라 네. 영국이나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들처럼 그렇게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자. 지금 딱 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네. 미국식 의료제도 지금 의사들 중에 일부는 우리 미국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런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네. 지금 이 공보험 체제를 정부가 이것을 완성도 높게 개선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 계약 관계를 깨고 미국처럼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차선착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정부도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네, 네.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93%의 국민들이 네. 공보험 강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민간의료보험이 다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저는 심지어 영리병원도 제한적으로 나중에 네.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죠. 예. 공공의료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하루속히 빨리 바꾸는 것이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저수가에 맞춰서 진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뭐 싸게 진료하면 되는 건 아니냐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예.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실제 많은 목숨을 잃습니다. 예컨대 원가 70% 뭐 그중에 30% 40%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신생아 중환자실 네. 원가의 40%밖에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들은 다른 비급여를 통해서 돈을 만들 수단이 있으니까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하지만 지방의 많은 병원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또 늘 얘기되지만 흉부외과 의사 너무 수가가 낮다. 흉부외과 의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심장 수술해야 되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점을 빼고 있고 네. 정작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은 흉부외과 의사가 현장에 없어서 돌아가시는 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네. 지금도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쁘신 우리 의사협회 노원규 회장님 모시고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약 1시간 동안 짚어봤는데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취재를 계속 진행해 왔던 건 허재영 기자니까 정리를 끝으로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죠. 아, 네. 네. 사실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시간 관계상 못한 게 안타깝네요, 제가. 네. 일단 저는 사실 밥그릇 싸움으로 조금 또 좀 의심도 좀 하고는 했습니다. 뭐 그런 건 사실인데, 물론 근데 뭐 의사들이 뭐 돈 많이 벌면 좋은데 정말 정직하게 돈 벌고 싶다. 맞습니다. 정말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돈 벌고 싶다. 껌 팔고 뭐 그 비싼 뭐 의료기기 막 이렇게 사용 강요시키고 뭐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돈 벌고 싶지 않다. 요런 게 좀 제가 좀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 정부랑 뭐 협상 어떻게 뭐 좀 진행을 다음 주부터 하십니까? 네, 내일 상견례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청취자분들이 예. 사실 이 정부가 사실 괴담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괴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또 우리 협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만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정부가 항상 이제 정부 시책에 대해서 네. 관계 기관, 관련 단체나 네. 또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일단 많이 봐왔잖아요. 일단 괴담이다. 이렇게 괴담으로 몰아붙여버리는데 오늘 아마 이 토요파 3회 그 의료 민영화의 진실 네. 방송을 시청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노한규 회장님 설명 통해서 무엇이 괴담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에 가까운지 네. 아마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노한규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